그러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땅을 사는 입장에서는 법도구역선이 있는 게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구매 예정지인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살려고 했던 땅이 뭐냐면 예. 요 땅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 땅이 지금 그 부동산 가격에서는 네네. 평당 46만 원 나와 있고 아, 예. 지금 매매된 토지는 436평에서 네. 2억 정도 나옵니다. 네네. 지금. 일단 입지를 먼저 봤을 때 기존에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 근처에 하나로마트 해가지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골이긴 하지만은 네.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좀 도로변이다 보니까 이런 주택가에 비해서는 소음적인 부분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네네. 다만 요즘 이제 짓는 주택들이 네.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방음 시설이 좋아서 네. 뭐 그렇게 소음이 크게 들리진 않을 건데 네. 어쨌든 안쪽에 있는 동네보다는 조금은 네. 소음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땅은 뭐 네모 반듯해가지고 모양은 좋네요. 네네네, 맞아요. 제가 구매하기 전이니까 네. 군청에 확인을 해봤어요. 바로 앞쪽 부분에 하천이 예. 이렇게 흐르고 국어. 있는 그 하천이 이제 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예. 이제 거기서는 복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택은 이제 질 수 있고요. 네. 앞에 도로도 이제 국어 뭐 전용이나 이런 거 득하셔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네. 이제 계획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이 바로 앞에서. 예, 이제 범람 때문에 네. 계획을 하실 때 네. 홍수 수위가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높게 계획을 하셔야 될 거예요. 로드뷰로 한번 봐보죠. 도로보다 조금 높아요. 로드뷰 상으로 봤을 때도 1m 이상 네.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범람한다고 해도 내 주택하고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더 성토를 해서 지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다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평면을 보셨을 때 겉면이 있으세요. 부자로 겉면 부분이 경계가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계랑 겉면 있는 부분이 내 땅이 많이 뺏긴 상태잖아요. 이쪽 부분에 보강토라든가 옹벽을 공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내 경계에 맞춰서 성토를 조금 하게 되면은 땅을 좀 더 찾아서 쓰실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 겉면 부분을 이제 채워 넣어가지고 예. 이 땅이 돼서 사용하는 평수가 늘어나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면적이라고 그러면 뭐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네. 결국에는 못 쓰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것도 아까운 땅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보강토나 옹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만큼 흙을 채우게 되면 면적 그대로 다 찾아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거는 크게 손대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만 토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은 면 크기에 따라서 보강토는 그 약식으로 계산할 때 어느 정도 물량이 된다고 그러면 세배당 돈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보강토는 계산하시면 되고, 네. 옹벽 같은 경우는 20에서 20만 원 중반대 정도 해배당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옹벽이라는 것이 이제 콘크리트로 예,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을 그게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가 보면 높이 자체가 이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보강토로만 해도 보강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번 지적도 서류적인 거를 한번 봐볼게요. 생산 관리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는데, 이런 관리 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고 녹지 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런 것들은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요. 예, 무슨 차이가 있냐면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60평 미만은 다 건축 신고로 진행이 되시고, 만약에 이게 도시 지역으로 갔을 때는 30평 이상이 되면은 허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허가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네요. 그죠, 예. 만약에 허가 대상으로 가면 허가 비용이 올라가고 신고비보다 허가비가 비싸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고 대상에서는 감리비가 필요 없는데 허가 대상일 때는 감리가 감리비도 들어가야 또 돼서. 들어가요. 감리건축사도 선임을 해야 되니까 감리건축사가 와서도 또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네. 있고요. 일단 요 땅은 비도시 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도시는 60평까지는 신고니까 예. 제가 지금 지으려는 평수가 60평 미만이니까 예, 신고만 해도 건축 된다. 신고로 하면 돼요. 건축 신고를 하더라도 어쨌든 건축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이제 서류가 간편화되기 때문에 인허가비가 조금 허가비보단 싸요. 그러면 여기는 그거 이외에 뭐 비용이 많이 안 들까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답으로 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56,9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전 답은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답이라는 거에서 대지로 바뀌잖아요. 네. 그 농지 전용 분담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네.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 그만큼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아. 그거에 따른 세금을 공시지가의 30%를 내게 돼 있어요. 해배당. 그럼 지금 이 가격에다 곱하기 0.3을 하면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30% 세금으로 내니까 네네. 요 금액에 0.3을 하게 되면은 56,900원이라고 그러면 해배당 17,000원 정도를 네.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전체를 다 전용을 받으실 거면 1441회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분할을 해서 네. 내가 집질당을 한 200평 정도만 전용을 네. 한다 했을 때는 그 660평방미터가 되니까 1,126만 원 정도가 농지 전용 분담금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제가 대지 구매비 이용 2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네. 거기서 제가 집을 지을 부분은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게 되는데 네. 농지 전용 분담금이 그때 30%가 나오고 네. 200평만 대지로 변경했을 때 그 네.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네. 요 땅을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허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비용을 책정한다 그러면 일단 건축 신고 비용은 네.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실 거고 건축사 비용이 네네네. 그다음에 토목사 통해서 개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토목 설계비도 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300만 원 내외 정도 또 네. 보셔야 되고 농지 전용 분담금이 한 200평 네. 받으시는데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인허가 네. 부분에서 비용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필지에서 하나 참고로 보셔야 되는 게 접도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로 경계선에서 5m 정도를 차후에 도로로 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 경계선을 피해서 이렇게 선을 거는 거예요. 지금의 도로라는 게 아니고 추후의 도로가 될 수 예, 있다라는. 결론적으로 얘는 도로예요. 도로가 없어도 이건 도로 경계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 땅인데도 도로. 예, 도로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지목이라든가 뭐 네, 네. 그 소유주가 바뀌진 않지만 요 노란 경계 안으로는 아무것도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을 질 때는 요 노란 선 안쪽에다 져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 보상금을 지금 미리 지금은 안 까먹어서- 나와요. 혹시 뚫리게 되면 그때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내가 이거 뭐 협의해서 도로로 내준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언제 도로로 바뀔지도 모르는 이 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네. 땅을 사는 입장에서는 법도구역선이 있는 게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안에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